안녕하세요, 달팽이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달핀제 TV의 이현중입니다. 오늘은 AI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저한테 하거든요. 이게 뭐죠? 차이가 뭡니까? 좀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보면, AI이면서 에이전트인 것. 근데 에이전틱한 AI다. 뭔가 좀 말이 그 비슷하면서 헷갈립니다. 에이전틱 AI는 그 2025년도, 2024년도 말부터 좀 이렇게 나온 그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매년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내는데 거기서 나온 그런 용어일 수 있고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한 1980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그럼 이 둘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또 새로 뜨는 용어가 있어요. 피지컬 AI. 예, 뭔가 피지컬 하면은 뭔가 좀 몸이 좋다. 뭐 몸이 얘기 나오죠. 바디. 예,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한번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거 아닌지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AI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갈게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인간지능입니다. 인간지능. 사람의 지능을 아티피셜하게, 아트, 예, 뭔가 만든 이런 지능이죠. 그래서 사람의 뇌를 대신하는 어떤 그 기능, 시스템, 어떤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AI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문제 해결, 추론, 학습, 그리고 자연어 이해, 시각 인식 등 인간의 인지 기능을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 예시는 보면은 챗GPT 같은 챗봇 같은 것들, AI라고 하죠. AI 소프트웨어예요. 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요. 언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그 우리가 이제 애플에 있는 시리, 이거는 음성 그 모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미지, 이건 영상 뭐 비전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글 렌즈 같은 것들.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 대면은 지가 스스로 비슷한 어떤 그 이미지를 검색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알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AI 에이전트는 무엇이냐?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무엇이냐? 이렇게 그 또 질문을 하죠. AI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누군가를 대신해주는 어떤 대리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비서, 어시스턴트하고는 좀 비슷한데요. 비서. 근데 에이전트는 하여간 능동적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그 해주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는 그런 뭐 역시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소프트웨어 시스템. 어떻게 보면 AI가 더 크죠. AI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AI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관찰, 뭔가를 이렇게 센싱을 합니다. 그다음에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AI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생각을 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정하는 그런 걸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 쉽게 예시로는 자율주행차의 AI 시스템, 그 다음에 게임에서 이제 플레이어를 상대로 움직이는 그 NPC, 예, 그렇죠. 그 뭐냐, 그 캐릭터는 캐릭터인데 그 인공지능 캐릭터가 있죠. 사람이 하지 않는 그거를 이렇게 AI 에이전트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그 다음이요. AI 에이전트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문제는 에이전틱 AI는 무엇이냐? AI인데, 그렇죠? 뭔가 그 인간 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에이전틱하다. 예, 뭔가 대응을 하는 듯한, 대리를 하는 듯한 그런 AI다. 뭐 이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보면 에이전틱 AI는 더 강력한 자율성과 목표 지향성을 가진 AI 에이전트 또는 AI 조직이다 이렇게 예, 이름을 붙입니다. 조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스스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하위 목표를 설정한다. 예, 그리고 지속적인 계획 및 실행 능력을 갖춘 AI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보다는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더 강조되고 상호 협력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예, 이따가 정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시로는 오토 그 GPT 같은 여러 그 네트워크 단계에 있는 멀티 에이전트 간의 연결된 어떤 서비스 시스템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GPT 같이 자율 작업 수행을 하는 AI,
그리고 기업에서, 회사에서 자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AI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차끼리 서로 그 통신하고 이렇게 차도 비켜주고 차선도 서로 지켜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율주행차 간의 에이전틱 AI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관계성이라든지 네트워크, 조직, 협력, 협업 이런 것들이 어떤 좀 떠오르죠. 에이전틱 AI.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에이전틱 AI에서 그 여기저기 얘기하는 얘기들을 좀 한번 그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리고 여기 유명하죠. 엔비디아. 엔비디아에서는 에이전틱 AI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림을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요. 사용자가 AI 에이전트에게 뭔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서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해요. 언어 모델을 가지고서 뭔가 그 답변을 해주는. 근데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데이터 플라이휠. 그러니까 이 플라이휠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에서 이런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그 고객의 그 뭡니까 학습을 해가지고 고도화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기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그 언어 모델, LLM 모델의 AI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 같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에이전틱 AI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그래서 에이전틱 AI 작동 프로세스 4단계를 정의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인식입니다. 예, 퍼셉션을 합니다. 인식을 하고 해서 여러저러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 음성 같은 출처에서 뭔가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그 특징을 수출한다든지 객체를 인식하고 환경 내 관련 게시물이 게시물 죄송합니다. 객체를 식별하는 그런 단계를 갖추고 두 번째는 리즈닝, 생각을 해내요. 사유를 합니다. 추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추론 엔진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웬만한 AI 에이전트에는 전부 그 LLM이 담길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반드시 그 LLM,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모든 AI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의 필수적이냐, 그건 다음에 한번 또 다뤄볼 거예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반드시 한다고 해서 그 인간 지능이 되는 건 아니죠. 편리할 뿐인 거지, 편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한번 다뤄볼 겁니다. 예, 그리고 RAG 뭐 이런 그 생성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뭐 엔지니어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거니까 외부의 지식을 가져와서 그 인공지능의 지식을 더 증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거에 대해서 드디어 행동, 의사결정을 해요. 액트라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 간의 API 연결이 돼야 되고요.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표준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태. 그리고 최근에는 MCP라고 합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AI 에이전트 간에 서로 규약을 정하고 동작을 시키게끔 하는 것들 이런 걸 해가지고 행동을 하게끔 하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 그래서 다시 이제 재러닝 재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AI는 데이터 플라이 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가 발전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가 발전 이러면 AI 쪽에서 어떤 게 있냐면 AGI라고 있습니다.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일반적인 AI라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 예,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존재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네요. 엔비디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에이전틱 AI를 활용하느냐. 그래서 총 4개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밑에 이제 출처에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에이전틱 AI가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고객과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AI CC라고 합니다. AI 컨택 센터, 예, 고객 센터를 얘기해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제 그 에이전틱 AI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디지털 휴먼, 그러니까 사람, 그렇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사람을 만들어낸다. 예, 그럼 뭐가 생각나죠? 로봇가 생각나죠? 휴머노이드 로봇. 이따 피지컬 AI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컨텐트 크리에이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진화된 그 다음에 그런 그 빠른 효율적인 어떤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예, 보면은 그 컨텐츠 담당자 같은 경우는 뭐 평균 3시간을
그 전략할 수 있다. 예, 뭐 그래서 보다 더 다른 거에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그 많은 시간을 배려할 수 있다, 할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게 그 개발자들에 대해서 지금 코딩, 노 코딩이 있거든요. 큰 문제예요. 그리고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개발자들의 일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프로그래머 애들이 좀 이렇게 해고를 뭐 당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얘기가 좀 있고, 근데 굉장히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몰라도 알고리즘을 몰라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언어로 랭귀지로 특정 그 프로그램을 짜줘 이러면요, 예전에는 뭐 일주일, 뭐 2주, 한 달 이렇게 걸렸던 것도 지금은 뭐 1시간 이내면은 그 프로그램 코드가 딱 쓸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직접 많이 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부분이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이 그 에이전틱 AI가 되면요, 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하나 할 때 기획자가 있고요, PM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DBA,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하고 코딩 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 오너, PO 이렇게 있고, 그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 굉장히 몇몇 AI하고 같이 해가지고 몇몇 사람으로만 이렇게 그 축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아쉽지만 또 장점이기도 하고, 뭐 변화는 변화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30%까지 자동화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예, 이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입니다. 의료 쪽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의료 얘기하면은 개인정보를 먼저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제하고 기능적으로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산업의 큰 축으로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좀 많이 그 발전할 것이다. 이거는 저희 그 지난 집디스키어 제1회 오픈 세미나에서 박희선 상무님도 그 의료 분야에 조직에 에이전틱 AI가 이제 보급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다른 분들 간의 어떤 조직이 보다 더 AI화된다, 에이전틱화된다. 예, 이런 그 발표를 그때 하셨었습니다. 그 연중 무휴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하죠. 예, 이제 사람이 없어도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가 에이전틱 AI를 이렇게 활용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GPU 많이 팔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걸 해라 이렇게 하는 입장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하고 또 이제 그 무관하게 다른 이제 얘기가 있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AI 에이전트하고 그러면 에이전틱 AI하고 차이점이 좀 인식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도대체 이 둘은 무엇이 다를까요? 네, 참 재밌어요. 저는 그냥 뭐 솔직히 뭐 이걸 나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감으로는 좀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정의를 내리고 싶죠. 왜?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일하는 방법, 최종 아웃풋, 평가, 거기에 따른 이제 예산, 수립, 그 다음에 그렇죠. 감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니까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기 위해서 5월 15일에 코넬대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이 관련해서 보시면 AI agent vs agentic AI. 그래서 conceptual taxonomy 어떤 개념적인 어떤 정의를 내리고 적용 분야, applications and challenges.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5월 15일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제가 이제 그 이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AI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틱 AI가 있는데 이제 정의 부분, 이제 특정 작업을 수행한다. 복잡한 목표 달성,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 수준이 있습니다. 자율성. 예, 그래서 특정한 자본, 그러니까 보다 더 이렇게 그 보면은 높은 자율성이 있고, 예, 근데 더 높다. 예, 에이전틱 AI가 뭐 그런 것들. 작업 복잡도가 에이전틱 AI가 더 복잡하고요. 예, 그렇죠. 협업이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냥 혼자 하면 되는데 에이전틱 AI는 협업, 협력을 해야 된다. 여러 에이전트 간 협력, 시스템도 연결돼야 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MCP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드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A to A 이런 것도 구글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학습 및 적용, 특정 도메인인데 여러 이제 그 도메인에 걸쳐서 이제 에이전틱 AI는 전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적용 사례는 고객 서비스, 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예. 근데 에이전틱 AI는 공급망, 네트워크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에 뭔가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가상 프로젝트의 이제 PM, 관리자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뭡니까 또 이것도 연결되는 거 조직이에요. 개발 조직을 이렇게 관리하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전틱 AI 나중에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AI의 지시를 받으면서 사람의 일을 하는 그런 구조가 비즈니스 구조, 개발 구조, 업무 구조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코넬대 논문에 보면은 다양한 그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어요. 근데 비교 사례 보면은 자, AI 에이전트가 어떤 겁니까? 아래 이제 백업 파워가 있고 그래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세팅해 줘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21도로 이렇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세팅을 조절을 해주는 어떤 그런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한다면은 에이전틱 AI는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사용하는 어떤 전력 도구가 있고요. 기구들이 있고 전기 도구가 그 다음에 뭐 어떤 빛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 효율, 기상, 조건 엄청난 것들을 센싱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협업을 해가면서 조건도 바꿔가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좀 복잡하죠. 또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크고요. 이런 어떤 느낌이죠. 네. 뭐 느낌으로 알면은 조금 뭐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좀 그 단일하다. 그 다음에 뭐 에이전틱 AI는 여러 개가 또 복잡하다, 복잡다단하다. 뭐 이렇게 좀 쉽게 정의되면 좋지 않을까요? 적용 분류는 한번 보시면은 AI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틱 AI 4개 이렇게 총 8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고객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내부의 어떤 기업 검색 이런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메일 필터링이라든지 뭐 적용 우선순위 정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컨텐츠 추천 뭐 쇼핑이라든지 교육 뭐 이런 것들 저희 달핀챗도 이런 게 하거든요. 달핀챗 솔루션은 저희 그 빅스터의 그 AI 에이전트 솔루션입니다. 네, 다음에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거고, AI 에이전트가. 그 다음에 자동화된 어떤 스케줄 비서,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좀 단일한 어떤 업무를 자동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AI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그 뭡니까? 그 인공지능 대전환, 그 발표 때, 영상 때. 자, 에이전틱 AI는 멀티 에이전트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하는 비서다. 그 다음에 어떤 지능화된 로보틱스 협업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협력적인 어떤 메디컬, 그러니까 의료 어떤 그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뭐 게임 AI라든지 어떤 적응화된 그 워크플로우 그 자동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보면은 하나의 회사예요. 아니면 팀입니다. 팀이면서 뭐 조직이면서 네트워크면서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는 보다 더 복잡다단하게 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넬대의 그 논문은 굉장히 좀 긴데요. 제가 이제 이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 크게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에이전틱 AI 키워드, 제가 이제 발굴해낸 거예요. 열심히 마이닝, 채굴을 한 거죠. 채굴. 키워드 채굴. 보면, 조직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요. 보면 협업, 그 다음에 협력, 그 다음에 복잡하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그 키워드를 에이전틱 AI는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사는 세상, 인간관계, 인간사예요. 그 다음에 사회 조직, 팀, 그 다음에 뭐 회사, 내부, 이거에 이제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그 정말 인공적인 존재, 주체가 생긴 거죠. 업무 주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이런 세상이 오나요? 이미 오고 있어요, 실제로. 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도전을 하셔야죠. 자, AI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트 AI하고 비교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이거예요. 그 피지컬 AI 들어보셨나요? 피직스는 물리예요, 물리.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가지고 물리적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 10월쯤에 나왔어요. 올해 이제 최근에서야 좀 유행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로봇입니다, 로봇. 피지컬하다. 뭔가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있다. 인공지능인데, 로봇.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피지컬 AI의 끝판왕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봇인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막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가 왜 뜨느냐. 에이전틱 AI한테 뭔가 손발을 붙여주고 싶은 이제 그런 필요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기술, IT 기술, 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실제로 손발, 하드웨어를 붙여주고 싶은 거죠. 읽어볼게요. 피지컬 AI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실체, 로봇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AI다. 즉, AI 기능이 로봇 등 물리적 장치에 내장되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 같은 그런 로봇, 자율주행 로봇인 배달해주는 거.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드론 자동 제어 시스템 이런 게 있어요. 드론 자동 제어하는 거. 그리고 UAM이라고 해가지고 그 얼반 그 뭡니까 UAM 어, 에어로 저기입니까 모바일입니까 UAM이 뭐더라 그러니까 드론 그러니까 도심을 나는 그 자율주행 그 택시가 있어요. 드론 택시. UAM은 다음에 제가 기상 그게 한 게 있었는데 좀 헷갈리네요 갑자기.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UAM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런 피지컬 AI를 구성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틱 AI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컴퓨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처럼 센서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오감 그러니까 시각, 그 다음에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가진 센서가 있어서 이것들이 이렇게 사람처럼 만들어진 게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여러 가지 귀여운 형태로도 로봇이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달빛의 TV에 쇼츠에 올렸어요. 한번 이거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가 이미 1,500이 넘었는데 보시면 피지컬 AI의 현실 세계 끝판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과학관에 가서 본 바리스타 봇을 찍었습니다. 커피를 지가 알아서 딱 그 바리스타처럼 로스팅 해가지고 그 서빙을 여기 해주거든요. 반드시 이 쇼츠도 한번 한 50초 정도 되니까요.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에이전트 AI 비교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는 또 이거하고 어떻게 또 다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 금방 옵니다. 지금 한참 많이 만들고 있어요. 뭐 개 로봇이라든지 사람 로봇, 그 다음에 뭐 드론 UAM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 저희 달핀채 TV하고 함께 공부해 나가시고 지식을 쌓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반드시 구독 좀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친구분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전달해 주시면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관심 되게 많거든요. 특히 에이전트 AI가 뭐야, 피지컬 AI가 뭐야 이렇게 관심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한번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